비천한 게 감히 여들! 오만하게 굴던 대기업 회장 딸 며느리가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64세 시어머니 이순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비천한 게 어딜 감히 우리 집안의 참견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는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간 준비해 온 게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근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오후 2시였습니다. 거실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며느리 민서가 서 있었어요. 28살의 민서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샤넬백을 팔에 걸치고서 말입니다. 민서의 얼굴에는 냉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시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순자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손주 유치원 서류였죠. 내가 뭘 그만하라는 거냐?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섭이요.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해서 말이에요. 민서가 팔짱을 꼈습니다. 턱을 치켜 세웠어요. 나는 내 손주 할머니다. 당연히 관심 가질 수 있지.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서는 비웃었어요. 비천한 게 감히 우리 집안 교육 방식에 참견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순자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죠. 뭐라고 했니 지금? 비천한 거 맞잖아요. 민서의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집안 배경이 뭐예요? 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공장 노동자 아니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아들이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온 거잖아요. 민서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에요. 3천억 자산이고요. 그런 우리 집안과 시어머니 집안이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해요.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민서야, 말을 조심해라. 왜요? 사실인데요. 민서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신세졌는지 아세요? 이 아파트 누가 사준 건데요? 우리 아버지 아니었어요. 차도 누가 바꿔줬고요. 매달 생활비도 우리한테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감히 우리 아이 교육에 입 나불거려요.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며느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떠올랐죠. 아들이 민서를 데려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7년 전이었어요. 순자는 환영했습니다. 집안 배경이 어떻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결혼식 준비도 도왔습니다. 2억 원을 들여서 식을 올렸어요. 신혼집도 마련해줬죠. 강남의 30평 아파트였습니다. 6억 원이 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차도 사줬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입차였죠.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를 도왔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봤어요. 하지만 민서는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순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인사를 건성으로 받는다거나 조언을 무시한다거나 그러다 점점 심해졌죠. 6개월 전부터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좀 오지 마세요. 민서가 그렇게 말했던 날이 있었어요. 손주 생일 파티였죠. 왜 오지 말라는 거냐? 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들 오시거든요. 시어머니 계시면 좀 그래요. 뭐가 그런데? 그냥요, 레벨 차이 있잖아요. 민서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그날 파티에 가지 않았어요. 혼자 집에 앉아 울었죠. 그리고 지금이었습니다. 비천한 게 감히. 그 말이 마지막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죠. 알았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민서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 집안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을게. 민서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작 그러시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자. 뭔데요? 너희가 나한테 받은 게 얼마인지. 그거 다 돌려받을 거다. 민서가 비웃었어요. 돌려받긴요. 그게 다 우리 아버지 돈인데요. 시어머니가 뭘 해줬다고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았죠. 혼자 남은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나왔어요. 30년 전 통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억 5천만 원.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이 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이죠. 이 돈은 순자가 젊은 시절 3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죠.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어요.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통장에는 또 다른 내역이 있었습니다. 5년 전 6억 원 출금. 아파트 구입 자금이었어요. 2년 전 5천만 원 출금. 차 구입 자금이었죠. 매달 200만 원 출금. 생활비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돈을 며느리 집안을 위해 썼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민서 아버지가 준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가 부담 느낄까 봐였습니다. 아들 체면 살려주려고였죠.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비천한 게 감히. 순자는 통장을 닫았습니다. 서랍 맨 아래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명의자 이순자. 민서는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이죠.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여보세요. 법률사무소 정혜입니다. 일정 잡아주십시오. 내일 오전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증여 취소 소송하고 명예회복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15억입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보았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죠. 엄마 시어머니 완전 웃겨. 오늘도 또 잔소리하길래 확실하게 말해줬어. 비천한 주제에 우리한테 감히 어쩌고. 민서의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민서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민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법률사무소 정혜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민서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이재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소장 전달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민서는 황급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증여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순자 씨입니다.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서류 확인하시고 답변서 제출 기한은 2주일입니다. 변호사들은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서는 멍하니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거실로 돌아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죠. 소장, 원고 이순자, 피고 이재민, 청구 금액 15억 원.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억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청구 원인이 적혀 있었죠. 1아파트 구입 자금 6억 원은 원고 이순자의 개인 재산에서 출금되었음. 이 피고는 이를 피고 부친 이사장의 지원으로 허위 진술함. 3원고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민서는 서류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증거 목록이 있었어요. 증거 1 통장 거래 내역. 증거 2 아파트 등기부등본 원본 명의자 이순자. 증거 3 자동차 구매 영수증. 증거 4 생활비 이체 내역 3년치. 민서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아빠 큰일 났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나 고소했어. 뭐라고? 소송장 받았어. 15억 달래.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빠, 내가 확인해 볼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틀이 또 지났습니다. 민서의 아버지 이사장이 직접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고급 세단이 아파트 앞에 섰어요. 이사장은 60대 후반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어요. 사장님.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사장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이 사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설명부터 들어야겠습니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뭘 설명해 드릴까요? 왜 민서를 고소하신 겁니까? 제 돈 돌려받으려고요. 이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돈 말입니까? 아파트 차 생활비 전부 제 돈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사장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사장 명의 통장이었어요. 보십시오, 여기 6억 원 출금 내역 있습니다. 아파트 살 때 제가 보낸 겁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보낸 후 이사장님께서 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제 통장에서 6억이 먼저 나갔습니다. 이사장님 통장으로 들어간 6억은 그 다음이었어요. 시간 순서 확인해 보세요. 이사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사본이었죠. 여기 보세요. 순자의 손가락이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2018년 3월 5일 오전 9시 6억 원 출금. 이사장의 서류를 보세요. 2018년 3월 5일 오후 2시 6억 원 입금. 순서가 명확하죠. 이사장은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며느리 기죽을까 봐요. 아들 체면 살려주려고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이사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비천한 게 감히.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따님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저는 30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일했어요. 그 돈으로 따님한테 집 사주고 차 사줬습니다. 그런데 비천하답니다. 이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서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사과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나가보세요. 이 사모님.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이사장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죠.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건물 앞이었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민서와 이사장이 이미 앉아 있었죠. 민서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사장은 굳은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이순자는 30년간 노동으로 모은 재산을 며느리 가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를 피고 부친의 재산으로 허위 진술했고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십시오. 민서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호의를 피고 부친의 지원으로 오해했을 뿐입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증거를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비천한 게 감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민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판사는 다음 서류를 넘겼어요. 증거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에 통장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원고 이순자 씨 통장에서 6억 원이 출금된 시각은 2018년 3월 5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피고 부친 통장으로 6억 원이 입금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2시군요. 순서가 명확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매달 200만 원씩 3년간 생활비가 원고 통장에서 피고 통장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총액 7,200만 원입니다. 차량 구입비 5천만 원도 원고 통장에서 출금되었고요. 판사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재민 씨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서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고에게 비천하다는 발언을 하셨습니까? 그건 민서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재판장님,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허락합니다. 순자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나는 내가 편하게 살기를 바랐다. 내 돈인지 시아버지 돈인지 중요하지 않았어. 내가 우리 손주 잘 키우고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했지. 그런데 너는 나를 무시했어. 비천하다고 했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30년 공장에서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왔어. 주말도 없이 일했지. 그 돈으로 너한테 집 사주고 차 사줬어. 그런데 비천하다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피고 이재민 씨 마지막 할 말 있습니까? 민서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 돈인 줄.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를 보지 않았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원고 이순자의 청구를 인정합니다. 피고 이재민은 원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십시오. 또한 아파트 명의는 원고 이순자에게 환원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똑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서의 아버지가 황급히 다가가 딸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민서의 다리에 힘이 없었죠.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햇빛이 쏟아졌어요. 가볍지 않으시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벼워요. 오히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아파트를 비워야 했죠. 거실에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서는 액자를 박스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 도준이 들어왔습니다. 다 쌌어. 응, 거의. 도준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야. 비천하다고 말한 건 나니까.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되겠니? 도준은 물러섰습니다. 순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박스들을 보았죠.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보았어요. 민서야. 네. 너 이사장 딸이잖니. 그게 뭐가 대수냐?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부모 잘 만난 게 내 능력이냐?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대학도 못 갔어.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지. 하지만 떳떳하게 살았어. 순자가 민서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날 무시한 건 내 배경 때문이었지. 하지만 진짜 비천한 건 뭔지 아니?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야. 순자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재판은 끝났다. 15억은 받을 거고 아파트도 돌려받았어. 하지만 민서야.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반성하기를 바란다. 돈 문제가 아니야, 마음 문제지. 순자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어요. 도준아, 내 엄마, 너도 잘못했다. 도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내가 날 무시할 때 너는 말리지 않았어. 오히려 같이 웃었지. 아들도 엄마한테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순자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고급스런 호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노트북이 앞에 놓여 있었죠. 화면에는 재단 설립 서류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순자 재단, 노인 인권 보호 및 가족 내 학대 방지. 순자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서류를 읽었습니다. 옆자리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서류 검토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5억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재단을 만드시다니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나이 든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들,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시어머니들, 그런 분들을 돕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어디로 하실 겁니까? 강남구의 작은 사무실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계약합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자리 비워드릴게요. 민서는 변호사가 나간 후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어떻게 찾아왔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순자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민서야. 네. 용서는 쉽지 않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만드는 재단 있지. 네. 거기서 봉사활동해라. 노인분들 돕는 일이야. 민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순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와. 민서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볼게. 민서도 일어났어요. 어머니. 순자가 돌아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그리고 카페를 나갔어요. 민서는 그 자리에 서서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명함 위로 떨어졌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단 사무실이었어요. 순자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어머니, 오늘 봉사활동 보고서 가져왔어요. 민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요양원 방문 15회, 독거노인 가정 방문 20회, 상담 지원 30건. 많이 했구나. 민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람 있어요. 어떤 점이? 노인분들 이야기 들을 때요. 다들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가족한테 무시당하는 분들도 많고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요.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노력하고 있어요.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민서야. 네. 엄마라고 불러도 돼.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거 보여.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보자.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목이 메었죠. 순자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을 비췄어요. 따뜻한 빛이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아파트였죠. 6억짜리 아파트는 팔았습니다. 그 돈도 재단에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용한 집안이 보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준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 민서가 재단에서 일했다며. 그래, 잘하더라. 도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편 들었어야 했는데.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났어. 엄마 사랑해.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죠. 젊은 시절의 순자가 있었습니다. 공장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활짝 웃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에는 아들 도준이 있었습니다. 아기였을 때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은 도준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민서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한 선택들 다 의미 있었어.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순자 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직원 10명이 일하고 있었죠. 상담 건수는 500건을 넘었습니다. 도움받은 노인이 200명이 넘었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재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였죠.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직원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무시당하는 부모와 자식을 연결해서 상담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좋네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승인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나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세요.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민서는 많이 변했어요. 얼굴에 겸손함이 있었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건 보고 드려요. 민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받아서 읽었어요. 70대 할머니 케이스네. 내 며느리한테 무시당하셔서 우울증 오셨대요. 어떻게 도왔니? 제 이야기 해드렸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제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할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용서하셨대요. 순자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구나. 민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제가 정말 많이 변했죠. 순자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많이 변했어.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년 전 제가 한 말들 정말 후회해요. 비천하다고 했던 거 알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이제 다 지났어. 우리 앞을 보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순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순자가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준과 민서가 서 있었죠. 손주 서준이도 있었습니다. 깜짝이야. 순자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깜짝 파티예요, 엄마. 도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파티? 재단 1주년 축하 파티요. 민서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서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다. 촛불을 불어요, 엄마. 순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촛불을 불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가족이 함께 앉았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죠. 오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어요. 비천한 게 감히.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기억났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서는 변했고, 도주는 반성했고, 가족은 다시 모였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고맙다. 순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후회하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진짜 평화였죠.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비천하다는 말을 들었던 순자 씨.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시 찾았죠.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